안녕하십니까.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각종 이제 부동산 이슈 중에서 몇몇 기억나는 것들을 어,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거와의 이 부동산과의 어떤 관련성.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죠? 앞으로 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긴 한데 큰 선거가 이제 끝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과연 투자를 하려면 언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선거의 관련성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났습니다. 뭐 지지했던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공정과 상식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하나가 되는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딱 문득 드는 그 사자성어가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변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폭락, 뭐 심한 사람은 대폭락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거래는 절벽입니다. 뭐 그동안 꾸준하게 계속 작년 말까지 정말 잘 투자자들도 왔었고 실거주자들도 왔었고 또 뭐 상담하러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제 거래 절벽 상황이 이제 겹쳐지면서 특히 대출 규제가 되면서 거의 매매 거래는 뭐 아주 뜸한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전세 손님이 있었고 올 초에 지금도 여전히 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선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대출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대출 규제만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라고 이제 공약에 얘기를 했으니까 대출 규제를 특히 처음 주택을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폭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니까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당장 생기진 않겠지만 뭐 임기 내에는 가능하겠죠, 그죠? 리모델링 얘기가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핫한 것은 일산 소사선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올 말쯤에서는 이제 시운전 같은 거 다 하겠죠, 그죠? 한강도 얼마 전에 다 뚫었다라고 하니까 일산 소사선만 개통이 되면 여기는 아마 날개를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폭락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물론 급매물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왜 제가 며칠 전에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상승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지금 그나마 내가 소유자,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급매물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제 당선자가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뭐 대폭 완화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2년이나 됩니다. 2년. 사람들이 바로 팔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기다렸다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막판에 이제 팔게 되겠죠. 만약에 그 양도세가 정말 많이 걱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요즘 나와 있는 그 급매물들도 양도세와 관련된 것들이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세금 왕창 무는 대신에 좀 깎아서 세금 내기 전에 좀 싸게 팔겠다. 특히 며칠 전에 그 사단지 같은 경우에 나온 매물은 정말 많이 싸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그 3, 4, 5단지에 제가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투자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올 말쯤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49평 1층으로 계속 이제 눈여겨보는데
제가 원하는 그 5단지에 백마역이 가까운 곳에 그 1층 물건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1층 사시는 분, 관심 있는 분, 여기 전화로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층이 정서적 안정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수국도 화단에 잔뜩 심어 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밖에 수국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삽목해 놓은 건 아직 싹이 지금 막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꽃을 골라서 한 7, 8화분 이렇게 내놨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예쁘다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처럼 만물이 수성한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겠다. 언제 집을 사는 게 합당하냐? 뭐 이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이제 완화해 주니까 물건을 막 쏟아낼 것이 아닙니다.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만약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2년 내 팔면 되는 거니까 2년 임기가 꽉 차서 그때 가서 이제 막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뭐 막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 실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 꼬꾸라지는 게 맞거든요. 지금 뭐 폭락론자들 말로는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끌어와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만 지금 가열차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사는 일반 서민들의 삶이 훨씬 더 팍팍해졌는데,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번 선거 결과 뭐 그게 반영된 것 같은데, 28번 노력을 했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이제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각자 도생의 시대가 찾아왔으니까, 우리들은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파트 어쨌든 투자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거의 뭐 그 비슷한, 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파이어족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서 천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여기 일터에 한성부동산에 오전에 탁구 치고, 제가 이렇게 반팔인 이유도 탁구 치고 와서 그런데, 이렇게 오전에 탁구 치고 와서 뭐 이제 저녁 5시 정도, 요즘 일찍 퇴근하니까 5시까지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노동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자본소득이라고 해서 제가 투자한 3, 4, 5단지에 투자한 아파트들이 내가 놀고 먹을 때 걔네가 알아서 열심히 열일해서 내 자본 가치를 상승시켜 주니까, 그래도 좀 노후 대비 불안감 같은 거는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냐?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 한성부동산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근처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급매물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실거래가 다 조회가 되잖아요, 그죠? 실거래가보다 뭐 4천, 5천 정도 막 싼 것 같아요. 그 평수에 상관없이 급매물들이 각 단지별로 있으니까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정말 내가 실거절 요량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리 아파트 가격은.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세금 내는 게 두려워서 빨리 팔았으면 하는 그런 급매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2원 살 거면 내가 4, 5천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시장이니까, 급매물이 이제 하나 둘 소진이 되면 다시 예전 가격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고 급매물이 있어서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급매물이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급매물이 다 소진되고 나면 또 이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선거 때 출마자들이 다, 시장들이 다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뭐 고양시에 해당되는 각종 공약을 쏟아낼 텐데, 그럼 아무래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와 관련된 하다못해 이 일산 제가 사는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리모델링 약속 같은 걸 막 공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년 이상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 진단 같은 경우도 뭐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뭐 시행이 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일산 소사선이 가장 큰 이슈에 해당되고요. 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각제 도생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선거에 대한 그 결과는 이제 수용하고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가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종 규제를 이제 풀어준다라고 당선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규제가 풀리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풀리면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겠죠. 바로 그게 시장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일산 소사선이 더 큰 이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다시 예전처럼 2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게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2년 계약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알아서 법안을 이제 상정하겠죠. 아마 저는 계약갱신 청구 같은 경우는 폐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부동산 이렇게 뭐 시장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주범 중에 하나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급상승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 때문에 아마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8월부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전세가는 2, 3억이 30평대 기준으로 37평 뭐 32평 기준으로 2억 내지 3억이 전세가가 상승되는, 그래서 2억 3억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전세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보증금을 둔 상태에서 2억 3억에 대한 것은 이제 월세 형식으로 내게 되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서민들이 좀 더 팍팍해질 것 같은데, 삶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집에서 계속 계약갱신 이제 연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한 옆 단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평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월세 시장에 뛰어들거나, 하여간 안 좋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받아서 그냥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니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8월 이후에. 그런데 이제 실제 적용되는 건 8월 이후이지만 전세시장 알아보게 되는 건 다 3, 4개월 그 전에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막 전세시장도 좀 가파르게 막 요동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자꾸 반복해서 되게 되면 그게 매매가를 끌어올릴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부동산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인 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24시간 나한테 주어지는데,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은 금이 될 수가 없고, 자본주의니까 자본에 투자한 시간만 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이슈, 시간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